잘난 놈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No More Mr. Guy라는 그 원서의 한국어판 제목이에요. 그래서 착한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도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호구죠. 그런 남자들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이미 있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뭐 레드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남성 해방학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런 남자들을 이제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책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로버트 글로버라는 사람이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타겟으로 하는 남자들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태솔로고요. 두 번째는 이별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솔로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연애 시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남자들. 그런데 이제 잘 안 되는 남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착한 남자들입니다. 여성들에게 구애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성 전략인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자한테 자원만 제공하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이제 그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일어나기가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착한 남자 증후군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착한 남자들을 일단 관찰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연애를 이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뭐 자신이 없다거나 들이대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착한 남자 쪽으로 이제 여자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지도 못하는 자꾸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친이 있으면은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요런 거 이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착한 남자들이 이거를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뭐 픽업 아트를 배워도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 그냥 여자들의 어떤 플레이에 말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자신의 중요한 사생활도 포기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한다. 일단 이제 여자가 관심을 조금만 보이면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 여자한테 엄청난 이제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죠. 뭐 돈과 시간과 에너지. 어느 한쪽이 이제 투자를 과하게 하게 되면 그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쪽이 한쪽을 이제 착취를 하게 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조금만 이제 양보를 하고 이러면 남자를 이제 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착한 남자들은 이제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를 그냥 무시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면서도 그 여자를 놓치는 게 이제 아쉬워서 자꾸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자원은 소진되고 말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특히 여자를 볼 때는 이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신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버리고 내 앞에 있는 살아 숨쉬는 그 생물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기만의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이제 믿는 거죠. 남자들은 거기에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의 본성을 한번 그럼 알아볼게요. 여자가 이제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려면 그 남자가 통제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남자가 만약에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꾸 막 결정장애를 보이고 여자를 막 리드하지 못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만으로 여자가 그 남자를 상당히 혐오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뭔가 이제 중심이 없으면 여자가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실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남자가 반드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젊은 남성분들이 자기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저기 막 정보들도 산재해 있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분별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힘들긴 한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죠. 여자가 한번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100% 안심할 때까지 절대로 남자한테 넘겨주지 않는다.
이 여자한테 양보를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남자가 분위기를 리드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이제 여자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제 원시 시대 때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하고 그 남자하고 둘만 있는데 어쨌든 둘이서 뭐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식을 하든 사냥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자가 분위기 리드를 못 해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신체적으로 일단은 약하잖아요, 남자보다. 그 남자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실망감이라든가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성욕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쉬 테스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 남자가 나보다 강한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쉬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 남자를 이제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 남자를 일단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가 갑이 되고 남자가 을이 되고, 여자가 만약에 관계성을 잘 유지를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상황 때문에 상당히 욕구 불만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여자한테 다 맞춰주고 여자가 통제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여자가 너무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 자연의 섭리를 어긴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이제 심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쌓이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인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주는 거는 두 사람 모두한테 이제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처음부터 남자가 분위기 리드를 해야 된다. 이 분위기 리드를 제가 이제 번역한 그 단어인데, set the tone, take the lead, 이렇게 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리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쉬 테스트를 하듯이 남자도 적극적으로 쉬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정말 바람직한 여잔지 나한테 해로운 여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맨날 뭐 자기계발계나 이런 데서도 하는 얘기지만 나 자신이 되는 거,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 얘기에 되게 신경 쓰게 마련이고 눈치 보기 마련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살려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지워버리고 여자한테 완전히 이제 몰입을 해버리면 자살 행위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픽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명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이팅은 게임인데 성공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팅은 결국 숫자, 확률 게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픽업 아트를 배운다거나 뭐 연애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여자한테 뭐 접근하고 뭐 여자한테 어떻게 다가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여자와 잘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남자보다 어쨌든 여자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거는 남자가 당연히 여자하고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픽업의 기본 전제인 거죠. 대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픽업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그 시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여자하고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테크닉을 잘 쓰고 안 쓰고 이제 그런 문제 이전에 이미 그냥 확률적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제가 그 냄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여자는요 상대방 남자의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어떤 자신감, 그 남자의 뭐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냄새를 맡고 이 남자하고 섹스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의 만나자마자 거의 결정이 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그런 성비에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픽업 아트를 뭐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데이팅이라는 것은 그런 그냥 단순한 그런 생물학적인 기전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연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대전제 자체는 여자한테 최대한 많이 들이대는 게 예, 그게 전부라는 거죠. 제가 뭐 픽업을 뭐 안 해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픽업 1세대예요, 1세대. 그래서 픽업이 한국에 최초로 수입이 됐을 때 그때부터 픽업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최면이라든가 어떤 뭐 세뇌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얕은 수준의 어떤 그런 테크닉 가지고는 정말로 그 여자의 어떤 정신을 조작한다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죠. 정말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확률 게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를 듣되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제 착한 남자들이 대부분은 그렇죠. 자꾸만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면의 이제 소리를 자꾸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어떤 뭐 테크닉적인 거를 들어도 뭐 할 수 없어. 뭐 여자는 그런 게 아니야. 뭐 들이대면은 싸대기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여자하고 잘 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낮추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자한테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거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들이대는 남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가 뭐냐. 남자가 왜 불안이 자꾸 생기느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AA라고 하잖아요. Approach Anxiety 해가지고 여자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런 수컷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불안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이트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거세 불안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다가감으로써 페니스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다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고 생물학적으로도 사실 사마귀 같은 걸 예를 들면 암컷 사마귀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암컷 사마귀한테 이제 교미를 하면서 잡아먹히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거기 때문에 다른 동물계에서도 수컷끼리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뭐 알파 메일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거고 이래저래 어쨌든 남자한테는 이 AA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는 사실 상당한 그 자기의 어떤 목숨을 내놓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유전자가 없다 그러면 번식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대신에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번식률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확률도 높은 거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남자들이 너무 이 알파가 되는 거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알파적인 기질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생존율이 높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즐기면서 그 안에서 또 섹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자기를 몰아세우면서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는 막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AA는요, 이 픽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A, 그 접근 공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거의 필연적으로 남자한테 그 불안감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그 여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되게 잘생긴 그런 남자 그런 배우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여자를 생각할 때도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있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자를 대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불안, 공포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자를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아바타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바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도서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물어보는 거, 거절당하는 거, 뭐 섹스 시도하고 결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착한 남자들한테는 상당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이 거절당하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거절을 일부러 당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픽업의 두 번째 뭐 핵심이라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이대면서 여자랑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걸 목표로 여자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인 거예요.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한테는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죠. 나는 오늘 10번 거절을 당해야지. 그래서 10번을 채우면 그걸로 이제 끝인 겁니다. 거기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픽업의 어떤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픽업의 이제 기본 대전제입니다. 그 AA가 없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 월등히 뭐 뭔가 등급이 높다거나 뭐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 뭐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없으면 뭐 좋은 거고. 어쨌든 착한 남자들한테는 장애 요소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관계성 자체는 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연하죠. 뭐 모든 관계성 사실 뭐 랜덤인 거죠, 사실은. 자기가 뭔가 여자와의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고 뭐 조작하려고 하고 이거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나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붓다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거절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거절 자체를 당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라. 자, 그래서 행동 전략을 한번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일단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자꾸 집구석에 있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이게 첫 번째 행동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 반경을 넓혀라.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자꾸 그 여자가 없는 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자가 많은 곳으로 자기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픽업은 거의 끝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만 혼자고 다른 사람이 다 여자인 그런 환경에서는 자기가 고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그 여초 집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행동 반경을 넓혀서 여자를 만날 기회를 늘려라.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말을 건다. 이것도 뭐 어쨌든 사회성을 연습하는 뭐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일단 착한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12 뭐 이런 뭐 전략인데 12주 동안 12명의 여성과 뭐 데이트하기 아니면 뭐 12명의 여성한테 들이대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이제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 상관없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남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은근히 눈 높은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야 뭐 예쁜 여자들한테 눈이 뭐 가겠죠. 그런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사실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범위를 넓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다양한 여자하고 좀 이게 소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사실 마인드셋은 거의 똑같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습은 이제 조금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여자와 하고 사귀는 거는 뭐 예쁜 여자랑 사귀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거절당하기인데 거절을 일부러 당하는 거예요. 그 거절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하면 아닌 여성은 빨리 이제 손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여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자꾸 민기적대고 자꾸 간보고 남자가 그러고 있으면 자꾸 시간은 지나고 오히려 여자한테 이제 자원을 뺏기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거절당하기를 시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뭐 테스팅이고 거절당하기지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당하기의 중요성이 뭐냐? 의도적으로 거절당해보지 않은 남성은 데이팅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일부러 거절당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소극적이 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자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을 해도 상당히 뭐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는 이거를 알아채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게 뭔가 암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미 긴장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땀이나 이런 데서 그 호르몬 자체가 긴장 호르몬, 공포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지난 그 냄새의 심리학에서도 얘기했죠. 그 냄새를 맡으면 여자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러 거절당하기는 AA를 감소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친구하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멤버십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친구가 되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나를 호구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빨간불인 거고, 이 여자는 이제 불가능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 전략 중에 이제 분위기 리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set the tone, take the lead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막 고급 테크닉들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뭐 좀 기본적인 뭐 이렇게 마인드셋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 이 데이팅은 댄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남녀가 만나든 어떤 뭐 남남이 만나든 여여가 만나든 두 사람이 만나면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권력을 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리드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남녀 관계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이런 거는 두 사람을 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여자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뭔가 타협하고 여자를 존중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여자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남자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한테 뭘 시켜보는 거예요. 예, 여자한테 뭘 시켜보면 그 여자가 이제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좀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전제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나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오늘은 뭐 네가 술 한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뭐를 만약에 시켰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해주지 말고 뭔가 이제 자꾸 좀 협상을 한다거나, 너는 그러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원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거를 못 하기도 하고 되게 하기도 싫은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있고 이러니까 남자가 자꾸 이제 양보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애도 결혼도 이제 하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연애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된다.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성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길 원치 않는다. 이것은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무엇보다 그 결정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책임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나를 뭐 잡아 먹으세요 뭐 이런 얘기랑 뭐 똑같은 거죠, 사실. 근데 또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가부장제가 무너졌잖아요. 여자를 막 자꾸 책임지려고 들고 이러면 그것도 저는 되게 못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저는 섹스만 하고 헤어지는 게 가장 서로한테 그냥 매너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정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여자를 초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BD&D 해가지고 뭐 나이스 가이 배드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를 잘 못하는 남자 또는 이제 그냥 착한 남자, 이런 남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상대방 여성한테 그 매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거의 뭐 필연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경향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필연적으로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제 수직적이고 이제 위아래가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정말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국제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확실히 해외 여성들이 국적을 좀 불문하고 훨씬 더 평등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서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훨씬 커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국제 연애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연애까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컨택도 이제 중요한데, 아이 컨택은 제가 이제 바디랭귀지 기초 그 강좌에다가 멤버십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실. 눈을 어쨌든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눈을 피하지 않고, 내가 말할 때는 눈동자가 여기저기 막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면요, 눈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뭔가 상상을 해야 되고 시각적으로 뭔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면의 어떤 느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눈이 그런 감각을 찾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 그 움직임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쳐다볼 수 있으면 네, 이게 정말로 그 상대방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좀 깊은 수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눈이 많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많을수록 이제 눈이 자꾸 움직이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내 머릿속에 일단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상대방 여성을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뭔가 소통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내 존재를 눈치챘다면 평소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시간보다 길게 눈 맞춤을 한다. 여자하고 이제 눈이 일단 마주쳤으면 눈을 이제 피하지 말고요. 여자가 먼저 눈을 피할 때까지 쳐다보는 게 중요하고 그 대신에 이제 노려보는 건 안 되죠. 웃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착한 남자들이 이제 문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말을 정말로 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 성장 환경에서 또는 뭐 기질적으로 거의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랑 이제 말을 할 때 여자의 그 관심도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관심도를 이제 뭐 높은 관심도 이제 낮은 관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대화도 재밌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이 여자하고 대화가 좀 재미없다. 그렇게 느껴지면 일단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큰 이제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대화를 중단하고 뭐 다음에 얘기를 한다든가 아예 그냥 다른 여자로 이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걸 다 이제 아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그런 마인드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좀 남성 해방학적으로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자기 인생이 즐겁고 자기 인생이 충분히 빛나고 그래야지만 여자도 일단은 만날 여유도 생기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도 그 남자가 이제 매력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제 니디한 상태로 결핍된 상태로 있으면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테스팅이 뭐냐 보면 자, 아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고 행동 반경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말을 건다. 효과적인 테스트를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이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인터랙션, 모든 다이나믹에 있어서 자기가 리드를 하는 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리드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른 여자로 넘어가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한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리드를 하는 것 자체가 여자의 관심도를 이제 높인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리드를 한다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자신감과 뭐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자가 자기가 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고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계속 들이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여자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안 돼요라고 말할 기회를 주라는 거고, 여자가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고.
그래서 여자한테 어쨌든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리드를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리드하는 거를 그냥 좋다 싫다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한테 결정권을 다 줘버리면 여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남자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는 방향성도 없는 남자가 나를 배려한답시고 나한테 선택권을 줘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여자를 만나든 그 여자하고 뭐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남자들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착한 남자들이 이거를 지키기가 힘들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사실 착한 남자들한테는 여자들한테 뭐 따라와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좀 기질적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블랙필적인 마인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 테크닉 같은 거를 배워서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약간 그런 욕구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마인드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쓸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높은 관심도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는 건데 이 여자가 나하고 얼마나 같이 함께 붙어 있느냐 미소를 보이고 뭐 신체 접촉을 막 하고 얼마나 내 유머에 재미도 없는데 막 웃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디랭귀지로도 많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여자들은 정말 그 한시도 쉬지 않고 그런 신호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태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읽어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체 접촉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 쪽에서 조금씩 가까이 좀 다가서기나 사람마다 자기의 그 물리적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의 물리적인 그 개인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든가 팔이나 등을 조금씩 이제 터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귀 쪽으로 좀 가까이 가서 이제 말을 뭐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자체가 테스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래서 만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일 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호감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무작정 모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만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관찰을 해가면서 요거를 점진적으로 이제 해나갈 필요는 있는 거죠. 이제 바디랭귀지 코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자, 3단계로 지금 이제 넘어온 건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뭔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대체로는 여자들이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나에게 이제 높은 관심도를 보이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거죠. 여자는 이제 남자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남자가 우월한지 거의 이제 초반에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어쨌든 여자가 호감을 보인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많은 남성들이 이제 포기한다고 합니다. 뭐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A 접근 공포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착한 남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이제 다시 나오지만 여자한테 이제 무언가를 시켜보는 거예요. 여자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대화만 즐기려고 하는 건지 확인하고 빠르게 거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자한테 뭘 자꾸 시켜봐요. 그 여자들이 반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뭘 시키거나 내가 뭐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이런 여자들은요. 잠재적으로 나를 통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애초에 뭐 손절을 한다거나 제일 안 좋은 거는요. 그 여자를 내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이 3단계에서 거절을 당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3단계에서 테스트를 하면 드디어 거절을 당할 수 있다. 거절의 문을 여는 거는 남자의 몫인 거고 여자는 이 거절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최종 테스트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자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거절당하는 것이다. 여자가 3단계에서 갑자기 낮은 관심도를 보인다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거절을 당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로 자꾸 일관하고 이러면 여자의 관심도는 이제 빠르게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일부러 거절당하는 그런 행위, 일부러 거절당하는 그런 시도, 이것 자체가 남자한테 자신감을 오히려 이제 불어넣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look, money, status 이런 것보다 강력한 최음제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감 자체가 이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이제 효과적으로 테스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엉뚱한 여자한테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 애매하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테스트를 더 이상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것도 이제 픽업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인데요. 여자랑 이제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3초 이내에 말을 걸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이미 이제 끝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그 생물학적인 그 다이나믹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여자하고 연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좀 동물하고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 컨택 같은 경우도요. 그 고양이하고 아이 컨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가끔 뭐 도망가긴 하지만 한번 일단은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것만으로 상당한 그런 눈싸움 훈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괜찮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요. 이것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그런 상당히 그 미세한 그 바디랭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아주 미세한 그 움직임 하나가 관계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지난번에 소개한 그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미세 표정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분야도 있습니다. 자, 외모에 대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르게 지나갈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하고요. 그 냄새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죠. 평소에 입안에 뭐 그런 냄새를 없애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고 항상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게 좋죠. 몸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게 좋고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알파들은 일단은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고 여자들은 그 알파들의 그 특정 유전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들은 자기의 열등한 그 냄새를 여자들이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잘 이제 씻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오도런트 같은 거, 땀 방지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몸을 청결히 하는 거겠죠. 청결하지 못한 남자들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남자들은 대체로 평범한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파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스타일은 뭐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것 같고 몸에 잘 맞는 옷, 핏이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자, 외모는 요거까지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얘기가 이건데 사실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기준이 없어서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로버트 글로버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어떤 그 분류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이 뭐냐? 그러면 really wrong woman 해가지고 정말로 나쁜 여자. 그 다음에 wrong woman 해서 나쁜 여자. 그 다음에 great woman 해서 훌륭한 여자. 그 다음에 really great woman 해서 정말로 훌륭한 여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나쁜 여자는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나이스 가이들, 그러니까 착한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한테 엮이기가 쉽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여자들이 간혹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들, 특히나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들한테 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다거나 약간 그 자기의 어떤 부족한 열등감과 뭔가 좀 동일시가 된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자들을 보면
이런 그 좀 안 좋은 특성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5, 그래서 다섯 개라고 돼 있어요. 다섯 개는 내가 정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다른 다섯 가지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다섯 가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게 이 여자가 빨간불이 어디가 들어왔는지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직하고 기만적인 여자. 사실 여기 있는 여자들이요, 빼면요, 여자들이 별로 안 남아요. 사실 대부분이 이런 특징들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유난 떨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고 질투하고 독선적인 여자. 화내고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수동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보복성을 보이는 여자. 그 다음에 학대하고 그런 여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장애. 그 심리가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증이 있는 여자.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여자. 이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여자들은요, 그 크건 작건 간에 최소한 한 번은 인생에서 그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거의 정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들은 이제 이런 성적인 트라우마를 한중에는 꼭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을지언정 대체로는 상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남자한테나 뭐 타인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잘 얘기를 하지 않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이제 건강한 정신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성적인 트라우마, 자기의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과거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 이런 여자는 정말로 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이고 논쟁적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그런 여자. 이런 여자들도 사실 너무나 많죠. 그 현대 시대에는 일단 그 여자들의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경제력도 올라갔기 때문에 남성들이 점점 더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한테 자꾸 비판적이고 뭐 논쟁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여자들이 약간 자승자박하는 꼴이라고도 생각을 이제 합니다. 남자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인생도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 중독된 여자, 이제 불륜 경력이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소비 중독, 뭐 비만, 거식증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요구 사항이 많고 자꾸 이제 조종하려고 하고, 네, 이런 여자들. 근데 한번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여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여자 만나는 거를 많이 좀 남자들이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나쁜 여자인데요. 나쁜 여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직장 동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는 여성인 거죠.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조금만 그 여자한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그 회사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희롱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일파만파 이제 퍼지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의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만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럭저럭 잘 지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여자들도 가능하면 빨리 이제 손절을 해야지만 정말로 훌륭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쁜 여자에 포함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뭐 나이 차이, 언어 장벽, 뭐 교육 수준의 차이, 경제관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여자인데요. 이 정도만 와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트를 이제 유지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어떤 본성을 지속적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에 과연 부합하는가? 정말로 훌륭한 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이 여자를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냥 좋은 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만 바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여자하고도 사실은 장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내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계속 만나게 된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끊임없이 이 여자를 바꾸려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여자가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더구나 남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고 뭐 이래저래 힘들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귈 때도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나를 뭔가 간접적으로 막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좋은 여자는 언제나 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계속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억눌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른 방향으로 이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뭐 섹스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그냥 뭐 포르노 보고 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좋은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훌륭한 여자로 뭔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부합하는 여자라고 해도 그 여자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이 여자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정말로 훌륭한 여자다. 그래서 이 정도 여자가 되면 이제 장기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여자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기준을 다 만족은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정말로 훌륭한 여자 나오죠. RGW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쁜 여자가 거의 이 피라미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나쁜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라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 이거를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거를 포기를 하는 경향이 많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면 관계를 정리를 하라는 거지 그 여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5가지와 5가지 기준 이거를 일단은 자기가 정해놓고 내가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여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데이트 전에 이 계획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이 데이트 계획을 짜고 이제 뭔가 자기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피곤한 거잖아요. 그 남자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데이트를 하려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남성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자의 의사를 절대 묻지 말라. 그 더블 바인딩 기법이라고 있어요. 더블 바인딩 테크닉. 응용 심리학적인 뭐 그런 테크닉인데 여자한테 그 2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맥락이 통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훅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여자하고 이제 거의 뭐 모텔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갈지 안 갈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2가지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너 뭐 호텔이 좋아? 아니면은 저기 그냥 분위기 좋은 모텔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너랑 나랑 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더블 바인딩이라는 기법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쓰는데 쓰면서도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데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자의 의사를 묻지 말라는 거에 그런 테크닉이 포함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호작용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가 얼마나 나를 따르는가, 얼마나 유연하게 나를 따르는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따르는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죠. 정말로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실제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것만 테스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건강한 여자라면 남자를 테스트한다고 하죠. 왜냐면은 자기도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거기에 맞는 남자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그 남자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남자들도 너무 여자들한테 퍼주지 말고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여자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테스트를 하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남자가 얼마나 여자한테 이제 헌신을 하는가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약한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막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자는 사실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씁쓸한 얘기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남자가 쉬 테스트에 실패한 것으로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그냥 운전석을 그냥 줘버리면 여자한테는 두 가지 선택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니면 완전히 남자를 독재해버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남자를 끊임없이 이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도 남자가 이제 밤일을 잘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이게 그 균형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섹스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뭐 눈 맞춤 하는 거 중요하고 과거 얘기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여자한테 최소 한 번 정도는 이제 무엇을 시켜보는 거,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이 3T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여자를 약 올리는 거, 애 태우는 거, 그리고 터치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시켜보는 거.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봐라. 그 다음에 첫 데이트에는 절대 꽃이나 선물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예쁘다고 하거나 고백하지도 말 것.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고백 절대 하지 마세요. 고백하면요 거의 자폭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처음부터 이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할 것. 이거는 이제 여자와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훈련. 이거는 남자한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을 여자들은 순식간에 알아챈다. 그래서 여자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지 말라고 하고 있죠. 여자한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남자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반응성을 볼 수 있는 테스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자, 남자가 리드하는 것은 여자에게 따라올 건지 말 건지 두 가지 선택만 주는 것이다. 또는 반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더블 바인딩 이런 거 잘 써먹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언제 끝낼지도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세워라 내워라 이 여자하고 붙어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찌질한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여자는 여기서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남자가 먼저 끝내야 돼요. 여자가 데이트를 더 하고 싶더라도 이거를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첫 데이트일수록 그냥 웬만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자, 근데 관계가 시작됐다고 이제 하면 리드를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리드를 지속하는 거는요,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리고 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자하고 뭐 동거를 한다거나 결혼을 하면은 나의 약점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리드를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연애와 뭐 이런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동거를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결혼한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애 초반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전화나 문자 잡담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잡담 이런 것들은 이제 여자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리드를 넘겨준 꼴이다. 그리고 사실 남자는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하고 이런 그 수다에 대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원이라는 거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그 중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뭔가 몰입을 하면서 자꾸 이제 시간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요.
여자의 어떤 그런 감정 배설을 받아주는 감정 생리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착한 남자들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절대로 이제 방어하지 마라. 여자가 뭔가 이제 슈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합리화한다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프레임 컨트롤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지 말 것. 여기에서도 이제 양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남자는 영역 표시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단계가 발전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데이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것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여자한테 에너지, 돈,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아무리 많이 만나도 주 1회 넘게는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만나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뭐 그런 카페, 이런 데서만 만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 통화나 채팅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속을 잡을 때만 하라고 돼 있고, 호감도가 떨어지면은 즉시 관계를 정리해라. 피라미드 생각나시죠? 거기에서 정말로 훌륭한 여자가 아닌 이상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 1개월에서 3개월 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쉬 테스트를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자기 남자의 룰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나 채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개월 차까지도 선물 주는 것도 안 되고 여행 가는 것도 하지 말고 외박도 하지 마라. 고백하지 마라. 또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엄중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에 자기가 묶여버려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남자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자가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섹스는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만 성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여자의 성욕을 관찰한다. 여기서도 섹스를 안 해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분 대기죠. 여자가 전화하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남자는 여자보다 바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 여자는 나한테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자가 문자를 보내도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이제 12개월 정도를 만났다. 이 여자가 최소한 좋은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훌륭한 여자인가? 여기에서 약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데이트에 이제 특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주 볼 수도 있고 이제서는 이제 전화나 메시지 같은 거를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좀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남자의 기준을 확고하게 정해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여자를 이제 관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 태도를 봐야 됩니다. 태도도 사실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라는 거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 친구, 내 열정, 내 취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여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리드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가치는 이제 점점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이때도 역시 결혼 얘기는 피할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로 훌륭한 여자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 단계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을 때 여러분 연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멤버십에서도 뭐 얘기하겠지만 제가 공유하는 내용들은요. 이런 마인드적인 얘기들보다는요. 정말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테크닉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잔재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픽업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연애라는 거는요, 뭐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 연애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꾸 남자들이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연애를 안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거죠.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수백 년 전만 해도 가문과 가문이 만나가지고 그냥 재산을 불린다거나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던 거지. 남녀가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뭐 진리인 양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것 자체 이게 상당히 인간 본성에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를 염두하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정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애를 잘하는 남자,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은요, 이 가스라이팅에 최적화된 인간들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연기를 하고 뭔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돌연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도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질보다 양이다. 이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자가 많은 곳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높은 미녀들만 사귀는 남자들의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연애를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자원 소진이 너무 커요, 사실은. 네. 아무리 자기가 리드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소모되는 정신력과 뭐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연구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써먹을 수는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책도 하나 낸 거를 이제 소개를 했죠. 베타 테스터 001. 두 번째는 아마 제가 20년 정도 전에 나왔던 이론인데 이게 지금에 적용을 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2권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3권은 이제 바디랭귀지가 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제 바디랭귀지를 너무 뭔가 소홀히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자하고 연애를 안 하고 섹스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할지라도 어쨌든 살아가면서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자하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하려면 여자의 그 신체 언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랭귀지가 꼭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 사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93%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바디랭귀지로 모든 것을 이제 소통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언어가 발달을 한 건데 현대 시대에 와서도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이 바디랭귀지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나올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섹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배운 섹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 그런 테크닉적인 얘기들도 이제 조금 공개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4권이 완성이 되면 종합판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실물도서 그 종이책으로 아마 낼 것 같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자기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상황에 완전히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제 성향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수치스러운 경험도 하고 뒤통수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약간 유연성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건 있죠.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경험해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환경적인 얘기, 뭐 그런 상황적인 세팅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세팅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도 여자 만나는 게 좋죠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데이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좀 일찌감치 이제 손절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예, 많이 아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정말 권장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의도치 않게 다양한 국가의 여자들을 좀 사귀었었거든요.
그런데 좀 놀랍게도 전반적으로 내가 만난 여자들은 뭔가 이게 남자를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짙었어요. 그래서 국제 연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